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물류고등학교 교육과정 도제부장 최종원입니다. 2020년도 1학기 교육과정 설명회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학교에 학부모님들을 모셔서 교육과정 설명회를 좀 거대하게 또 풍성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안내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 바랍니다. 그럼 이제 2020학년도 1학기 교육과정 설명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교 특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경기도 서남 쪽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저희 학교가 특성화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저희 특성화 고등학교를 좀 주관하는 데가 의정부입니다. 그래서 의정부에 있는 교육청 사람분들한테 이야기하기를 저희 학교가 제일 경기도 남쪽에 서쪽에 있다. 우리 학교를 위해서 좀 많이 좀 도와달라, 지원해달라는 얘기하게 되는데 저희 학교를 관리하고 있는 의정부하고 제일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학교다라는 것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평택 지역이 요즘에 고덕 산단이란 해서 삼성전자가 들어와서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이 안중이라는 부분이 평택항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평택항을 바라보고 있는 물류산업단지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 그런 것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1956년도에 안예상구로 개교를 했고요. 2010년도에 물류 특성화인 경기물류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했습니다. 현재 46명 교장선생님 교감생 빼고요. 46명의 교사가 학생들 지도에 연임을 하고 있고 국제물류과와 국제경영과로 학과 2개 과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3월달 입학하는 당시에요. 총 460명으로 이제 시작을 했지만 학기 말이다 보니까 좀 변경이 있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령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56년도에 안예상업고등학교로 개교를 했고요. 2010년도에 경기물류고등학교로 교명 변경을 했습니다. 현재 21대의 임규택 교장선생님이 취임해서 학교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2일 날 학생들 제65회 학생들이 159명 입학해서 1학년을 지금 재학 중입니다. 저희 학교, 우리 학교의 학교 전경입니다. 굉장히 멋있죠? 아마 이거 지금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 중에 저희 학교 동무님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교정이 이쁩니다. 근데 여기 사진들의 특징을 좀 보시면 뭐가 있을까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을 보시면 다 하늘 위에서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4차 산업의 한 부분인 특히 물류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드론 갖다 찍은 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물류고등학교의 특성에 맞게 드론으로 창의력을 해서 학교의 전경, 멋진 교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겨울에 찍은 사진입니다. 본교에 정면에서 찍은 사진인데 겨울입니다. 겨울하면 무슨 생각이 드시죠? 약간 쓸쓸하고 좀 허전하고 좀 다운되어 있는 그런 기분이 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또 영혼이라고 또 돈을 제가 게시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2018년 학년도에 저희 학교로 특정 사업을 위해서 지원해 준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게 영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일부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제외하고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학교에 교육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영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하기에는 돈이 없어서 진행할 수가 없었던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더 깊게 한번 살펴보시면 2017년도 진로 현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17년도에 학생들, 3학년들 학생들이 진학률은 37.65, 취업률은 41.98이었어요. 취업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에 보시면 학생들의 진학률은 51%, 반이 넘었습니다.
취업률은 13.16%로 확 떨어졌어요. 그 이유는 일단은 현장 실습으로 인해서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돼서 현장 실습 보내지 말자. 그리고 보내더라도 굉장히 까다롭게 보내는 부분이 있어서 학생들이 취업을 하고 싶었지만 취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진학으로 많이 돌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학교가 굉장히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특성화에 맞지 않은 전문계 고등학교의 목적에 맞지 않는 형태로 운영이 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 두 개 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국제 물류과와 국제 경영과가 있었는데 과가 거의 비슷한 교육과정, 즉 수업을 같은 과목으로 유지를 했었습니다. 단 한 과목만 3학년에 다른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과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경영과는 경영 쪽에, 물류는 물류 쪽에 특성화돼서 아이들한테 안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업이 어떻게 보면 둘이 차이가 없는 형태로 운영이 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고심을 해 보니까 우리가 이제 2018년도에 영원이라고 학생들 교육에 쓸 수 있는 영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걸 유지하면서 그냥 변화 없이 지낼 것이냐, 아니면 좀 변화를 가져서 아이들한테 또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변화를 찾아보지 않을까, 그런 것을 고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의 첫 번째로 스와트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 학교의 강점이 뭐고 약점이 무엇인지를 분석을 해봤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교육과정이 답이다. 즉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하게 된다고 하면 학교가 발전해 나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육과정을 변경을 하기 위해서 평택대학교에 있는 학과장, 물류대학의 학과장을 만나보고 산업체에 있는 분들, 교감 선생님, 저희 학교 선생님들 모시고 가서 교육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다 받고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그중에서 제일 고참을 할 수 있는 3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배웠던 과목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 이제 취업을 나갔을 때 이런 과목이 괜찮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과 심층 토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문지를 통해서 학부모라든지 다른 학생들, 대표적인 학생 말고 일반 학생들한테도 설문지를 통해서 우리 학교에서 배워야 할 과목에 대해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 끝에 우리 학교로 졸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해보자, 이런 인력들을 배출해보자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제물류과를 졸업할 때는 자재관리사무원이라든지 무역사무원이라든지 물품이동 장비 조작원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인재들로 배출하고, 국제경영과는 회계사무원, 행정사무원, 금융사무 종사자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직무를 충분히 잘 해내갈 수 있도록 한번 교육을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인력 양성 유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19학년 입학생, 작년 입학생부터 이렇게 교육과정을 바꿨습니다. 국제물류과와 국제경영과가 있습니다. 국제물류과는 1학년 때 공통과목으로 해서 경영과 차이가 없이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2학년 때부터는 국제물류과는 국제물류과대로 국제상무, 회계실무, 정보처리관리라는 부분을 배우게 되고, 국제경영과는 회계실무, 창업일반, 정보처리관리 이 세 과목을 필수로 이제 배우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학교가 고교학점제를 연구학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 과목인 두 과목 중에 하나의 선택 과목을 쳤습니다. 그리고 2019학년도 입학생의 현재 2학년 학생들이 내년도 3학년 되게 되면 네 과목에 대한 전공 필수 과목을 배우게 되고요. 다 좀씩 다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심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융합을 할 것인지 한 부분들을 6개 과목 중에 2과목을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총 3과목의 과목을 선택해서 수업을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듣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개념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하겠는데, 즉 무역사무원, 물류사무원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과목들, 즉 국제물류과에서는 이 두 가지의 인력 양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을 했고요. 국제경영과는 회계, 세무, 사무원,
금융사무원의 인력 양성 유형에 맞게끔 교육과정을 다 편성을 했습니다. 즉 아이들이 만약에 금융사무원 쪽으로 금융 쪽으로 내가 나가고 싶다 하면 국제경영과 같은 경우는 3학년 과목을 배우고 이 녹색에 있는 과목들을 선택해서 배우면 이쪽에 있는 직무의 스킬, 직무의 능력을 키워서 졸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고교학점제에 관련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과정을 재편성을 해 보니까요. 현재 2020학년도에는 아까 영어원이었는데 굉장히 좀 어둡고 겨울의 그 모습을 좀 전경처럼 되어 있던 부분이 2020학년도에는 굉장히 가을의 모습이긴 한데 가을이 수확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변했다. 그래서 올해에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돈이 4억 5천만 원 이상의 돈이 올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2020학년도에는 2년차의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 2년차의 경기도형 도제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차에 혁신학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년차에 특성화고 혁신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사업이 대표적인 부분이고 평택교육지원청에서 평택혁신교육지구 사업이라고 해서 약 1억 원의 비용을 저희 학교에 지원을 해줘서 약 4억 5천 정도 되는 지원을 가지고 교육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 사업 중에 제일 첫 번째는 고교학점입니다. 고교학점제. 이거는 저희 학교가 연구학교를 작년부터 진행을 해서 대상은 1학년과 2학년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학교 연구학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다양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교학점제란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라는 것은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여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 운영 제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면요. 뭘 선택한다? 다양한 과목을 선택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한다. 그러면 졸업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학과 똑같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과목을 수강 신청해서 그 수강 신청한 과목을 수강한 다음에 이수가 되면 일정 부분의 졸업학점이 되면 졸업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시스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를 보시면 일단 첫 번째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합니다. 이거는 1학년 때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변화는 없고요. 2학년 때도 마찬가지로 두 과목 중에 한 과목 선택하는 부분인데 3학년 때는 좀 많은 과목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목들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체에서 원하는 인재를 기를 수 있는 과목, 그다음 학생들이 필요하다는 과목,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의 설립 취지에 맞게끔 경기물류고의 특성화에 맞게끔 그런 과목을 안내해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진로 학업 설계를 하는데요. 아이들이 올해도 한 2학년 한 두세 번의 2회에서 3회 정도의 진로 적성 검사를 했고요. 1학년도 마찬가지로 진로 적성 검사를 했습니다. 다 예산을 투입해서 아이들의 객관적인 자기 자신을 알아보는 형태로 해서 알아봤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지고 진로와 학업 설계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금융 쪽으로 가야 된다 하면 그 금융 쪽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교과목에 대한 안내를 해야 되잖아요. 또 본인도 그것을 알고 어떻게 밟아갈 것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학업 설계를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학업 설계는 지금 하고 있고요.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과 상담을 통해서 진로와 학업에 관련된 부분들을 충분히 상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학기 시작하게 되면 학업 설계 주간을 만들어서 좀 심층 있는 상담 및 설계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강 신청입니다. 수강 신청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2학년들은 세 과목을 선택하게 될 거고요. 현재 1학년들은 한 과목을 선택해서 그 선택한 과목을 내년에 수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 운영을 하고요.
학생 운영, 학생 평가를 합니다. 중요한 게 또 이게 이수와 미이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수하고 미이수가 존재하는 이유는 미이수를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미이수를 하게 되면 보충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이수 상태로 보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에선 2라는 등급이 나오면 이 보충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올해 2학년들 대상으로 해서 1개 과목을 저희가 지금 보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이 현재 한 과목이지만 좀 많이 늘어날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목이 막혀가지고 실시간이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학점 취득하고 졸업하게 되는데 이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데요. 경기도는 2022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진행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020학년도 입학생 1학년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변하는 게 좀 있죠? 변하는 게 뭐가 있냐면 3학년 때 3과목을 선택하는 거고 여기서 4과목 선택하는 거라서 총 4과목을 선택합니다. 2학년들은 3과목을 선택하고요. 1학년들은 4과목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열의가 또 생기고 평가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해서 졸업할 때 졸업학점을 채워서 나가는 시스템, 이게 고교학점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분들을 알고 계신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전문계 고등학교는 과가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문계 고등학교보다는 선택 과목이 적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부터 과를 정해서 국제물류과, 국제경영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안에 맞는 전공 과목이 달라서 인문계 고등학교에 있는 선택 과목보다는 폭이 좁다. 그건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사업인 도제학교, 경기도형 도제학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형 도제학교라는 것은 뭐냐면요. 산업 현장과 교육 과정을 연계해서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론 수업과 기초 실습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배웠던 교육의 내용을 가지고 기업에서 심화 실습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학년 때 나가는 현장 실습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2학년 때부터 나가게 되는데 경기도형 도제학교는 총 17개 학교가 현재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2년째 하고 있고 현재 국제물류과로만 편성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경영과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물류 쪽으로 해서 지정받아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경영과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면요. 주간 정시제라는 것은 뭐냐면 일주일에 어느 정해진 시간대에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화요일, 목요일 날 회사에 가서 교육을 받고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날 학교에서 수업받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2학년은 일주일에 수요일로 계약을 하고 있고요. 현재 1학기 때는 안 나고 있지만 2학기 때 OJT라고 해서 회사 가서 학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학기에 17주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나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학년 기준으로. 현재 편성은요. 2020학년도에 2학년 도제만 22명입니다. 이 20명을 가지고 2019학년도에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2명이 된 이유는 뭐냐면요. 국제물류과에만 해당하는 부분인데 국제경영과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싶어하는 학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국제물류과 20명의 10%는 2명을 국제경영과에 뽑았습니다. 뽑아서 그 학생을 선발한 다음에 전과를 시켜서 즉 국제경영과에서 국제물류과로 변경을 시켜서 도제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학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현재 1학년에 대한 그 도제반 구성은 내년에 돼서 아마 안내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기 때문에 현재 2개 학년만 편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도제학교의 편성에 대해서 운영이 되면 일단은 저희 학교 협약 맺은 기업한테는 이러한 혜택을 주고요. 그다음에 참여한 학생들한테는 일단은 3학년이 됐을 때 취업 기회에 대한 선발 우선순위를 줍니다. 그리고 학생 훈련 수당을 주고요. 월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20만 원, 40만 원 정도의 월 지급에 훈련 수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재 및 방과후 학교는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현장 체험 학습 참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굉장히 높은 관심도 참여도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개 회사에서 작년에 2학기 때 진행을 해서요. 학생들이 굉장히 활동을 잘하고 회사에 대한 동영상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결과 발표할 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여했던 회사에서도 굉장히 만족도가 좋았고요. 학생들도 학교에서 배울 수 없었던 여러 가지 회사에서 있는 부분들을 배울 수 있었던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라고 얘기했고, 무엇보다 좋은 거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회사를 갔을 때 이 OJT, 즉 이 도제학교에서 했던 여러 가지 경험이 굉장히 큰 자산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좀 빠르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학교입니다. 혁신학교. 그래서 혁신학교의 가장 큰 부분은 민주적인 학교 운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윤리적 생활 공동체나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교사가 성장하는 학교, 학부모가 신뢰하는 학교, 그 다음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학생이 행복한 학교로 만드는 것이 혁신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성화 혁신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 학교가 특성화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이 특성화 고등학교에 이런 부분들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전을 설정했는데요. 저희 학교의 비전은 인성과 실력을 갖춘 글로벌 물류 인재 양성이다. 그 다음에 교육과정 개발하고 있고요. 지역사회 자원을 사용해서 현재 산업체의 현장 전문가들을 도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산학 겸임고사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명장 공방 조성이라고 해서 현재 1학기에 저희 조리실을 조금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과제빵 자격증 취득을 하기 위한 반을 운영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학년들 위주로 뽑아가지고 자격증 취득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부분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과정을 바꾸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학교를 홍보하는 형태로 학교를 알려주는 형태로 조금 언론들의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직접 인터뷰를 해서 뉴스투데이라는 곳의 특집 기사로 작년 10월 달에 이렇게 한 3, 4페이지에 걸쳐서 좀 많은 분량의 저희 학교가 소개가 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예정했던 것보다는 조금 적은 프로그램이 운영이 됐는데 2학기 때는 더 준비하고 더 계획적으로 운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도움이 된 모습들, 결과물들을 보고 2학기에 다시 한번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온라인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아마 설문에 관련된 부분이 다시 문자로 한번 나갈 겁니다. 그럼 거기에 솔직하게 오늘 했던 거에 대한 궁금한 거라든지 아니면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좀 다른 의견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잘 써주시면 제가 잘 참고해서 다음 2학기 교육과정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이면 돼요.